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저는요, 3개월 동안 공실인 아파트에 한번 와봤습니다. 시간을 내가지고, 비도 멈추고 해서, 지금 뭐, 눅눅한데, 비가 그쳐서 다시 더위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박종수 저자의 그, 추정 60분에서 갭 투자와 관련해서 방송을 했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갭 투자를 현재 실행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박종수 저자 책을 통해서 갭 투자를 결심하고, 실제로 행동해 오신 분들은 아마 주의 깊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 호황 시절이라면 이런 방송이 어찌 보면은 달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상황이 상황인 만큼 갭 투자 피해자들도 많고 그다음에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뉴스에 종종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교란이 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뭐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정 60분에서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꼭 박종수만의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박종수 저자의 그 회원들만의 상황은 아니고 현재 뭐 전국의 부동산 다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죠. 역전세 고민은. 그래서 딱히 박종수만의 그런 뭐 논란이 될 만한 것은 아닌데 워낙 그 사회적으로 뭐 몇백 채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뭐 붐을 일으켰다는 그런 장본인이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충분히 취재 가치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적 60분 팀에서 뭐 박종수하고 뭐 상담하기 위해서 200만원 플러스 부가세 20만원 해가지고 220만원까지 지불하고 그리고 그 회원들이 뭐 투자했다는 그 등기부 등본까지 다 띄워보는 거 보니까 뭐 박종수를 취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비용을 많이 지불한 것 같습니다. 덕분에 박종수 저자는 출연료 220만원 얻게 되는 이득을 얻었죠. 하여튼간 박종수 돈 버는데 참 대단한 귀재인 것 같습니다. 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뭐 화도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했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업가적인 마인드는 뭐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 회원들로 가입하신 분들이 호구든 뭐든 초짜든 뭐든 그 사람들에게 현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게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자세히 보면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그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모든 다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 박종수 저자의 회원들만의 피해 상황은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종수 말을 듣고 5채, 6채 구입하신 분들은 뭐 6천만 원, 1억 이렇게 역전세가 난 상황에서 탈출구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심리적 갈등이라든가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계속 반복을 했지만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고 있죠. 저도 뭐 박종수 저자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한 적도 있고 저는 그 전에 한번 한 개 정도만 투자를 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박종수 저자 책이 나오고 우연찮게 돈이 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종수 저자와 관련해서 갭 투자에 뭐 몇 채를 또 구입한 것도 사실이니까 어느 정도 박종수가 저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다주택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불경기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박종수 저자도 아마 부동산 선순환적인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정부 정책에 기반해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뭐 갭 투자의 역효과를 뭐 의도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장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채수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면 약간의 박종수만의 그 독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PD수첩 PD가 뭐 상담을 받을 때 막걸리를 마시면서 상담을 한다는 이 장면은 박종수만의 그 독창적인 상담 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종수가 뭐 미친놈처럼 뭐 막걸리를 마시겠습니까? 평상시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그 책에서도 썼고 막걸리 좋아한다고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카리스마를 뭐 드러내려고 한다든가 뭐 자신감의 발로로 뭐 막걸리도 마시고 뭐 잘난 체 했겠죠. 아는 사람 그 지인들이 뭐 그 면담 절차가 호구를 가려내는 절차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서 뭐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을 질타하기도 하고 뭐 면전에서 구박도 주고 하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상담 받으러 가신 분들은 여기저기 많이 조사해보고 상담료를 지불하고 왔기 때문에 철저히 뭐 박종수 저자를 믿고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박종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겠죠. 그리고 호통도 치고 뭐도 하고 책도 읽어오라고도 하고 하니까 뭐 시킨 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독특한 내용이 뭐 회원비도 받고 따로 또 컨설팅비도 받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또 부인이 뭐 회사를 차려가지고 부인명으로 또 인테리어도 하고, 그 다음에 변액보험도 가입하고, 수수료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대인이죠. 선대인.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전망하시는 우리 선대인이, 공격자로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뭐, 문어발 형식으로, 회원들한테 돈을 빨아들이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뭐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박정수 저자의 그 회원들도 아마 이 방송을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자신들이 피 빨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박정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어떨까 하는 좀 그런 걱정도 좀 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뭐 물론 인테리어가 뭐 박정수 저자의 부인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박정수 저자가 다 알아서 했겠죠. 실질적으로 뭐 운영되고 있는 거 보면 뭐 박정수 저자가 뭐 회원들의 의뢰를 받고 뭐 상담비 받고 또 뭐 컨설팅비 또 따로 받고 하는 식인 건데 약 3천만 원 정도로 픽셋을 해가지고 3천만 원 안으로 계약과 뭐 인테리어와 뭐 컨설팅료를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3천만 원이 한 채다. 뭐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수 입장에서는 뭐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면 최대한 갭이 작은 걸 아파트를 사가지고 1,000만 원만 뭐 되는 갭을 맞추면 나머지 2천만 원은 인테리어용 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갭이 작은 아파트를 선택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원 영통이라든가 기흥, 삼성전자 주변의 아파트를 뭐 싹쓸이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것이 뭐 박정수 저자가 갭 투자 하면서 갭 투자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갭 투자 원칙을 지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신이 그 돈을 낸 사람들의 컨설팅을 받고 자신이 대신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자신의 방법으로 했겠죠. 그런데 회원들은 자신이 어디 아파트를 산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맡기고 가보지도 않고 아파트도 보지 않고 그냥 박정수가 그냥 계약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도 하고 세도 내고 다 한 다음에 등기 권리증만 택배로 보내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박정수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회원들 오라고 해서 뭐 현장도 보여주고 이래야 될 텐데 자신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다 해서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세를 줄 정도면 나름대로 논스톱으로 자기 할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컨설팅비가 비싸든 말든 박정수는 할 일은 다 했다. 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기가 될 것이냐, 범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유명하죠. 그 공장 주변에다가 아파트를 샀으니까 아파트를 산 그 회원들도 불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 부동산 투자 원칙에 맞잖아요. 대기업에 있는 공장 주변의 아파트. 그리고 갭이 적은 아파트 거기에 투자한다. 그런 갭 투자 원칙도 충실히 지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회원들도 기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뭐 고발 형식으로 하신 뭐 분들이 뭐 회원이 두세 명이 자신을 공격한다 이렇게 박정수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KBS 뉴스 추적 60분에 제보한 사람은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하죠. 500명 중에서 10명 정도만 제보를 했다면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죠. 500명 중에서 10명이다. 겨우 유료 회원 500명 중에서 10명밖에 안 된다. 그것은 박정수가 엄청나게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틀어지면 당연히 뭐 그 회원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물론 호구들이기 때문에 대가리가 총 맞은 애들이기 때문에 뭘 모르고 이 제기를 안 한지도 모르겠죠. 뭘 모르니까 어떤 걸 주장해야 될지 어떤 게 불만사항인지 모르니까 뭐 박정수에게 이 제기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 손안에 등기 권리증이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 아파트 소유자로 있기 때문에 크게 박정수에게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방송에서 보도된 것처럼 회원들에게 뭐 빨대를 꽂아가지고 회원비도 받고 컨설팅비도 받고 인테리어 비용도 부인의 이름으로 해서 받고 그리고 회원 간 거래도 뭐 급매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회원한테 신규 회원한테 파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 조금 보기 거슬리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신규 회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고 그것을 팔고 빨리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또 파는 기회도 줬고 그래서 회원 간 거래가 약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투자 입장에서 보면 박정수의 이런 여러 가지 논란, 회원비, 컨설팅비, 인테리어, 뭐 그다음에 뭐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이런 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회원들 중에 역전세로 뭐 고생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 모든 다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변액보험 수수료가 그 가입 금액에 뭐 5배 8배 수수료가 된다는 건 저도 익히 듣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들으니까 제가 4천만 원 사기당한 게 다시 한번 떠올라서 분노감이 좀 치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뭐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뭐 취재를 간다 하니까 자청에서 기자 요청, 뭐 기자 회견 요청도 했고 해서 박정수가 할 말을 또 나름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운하우스였던가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은 뭐 나름대로 카페에서도 다음 카페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항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뭐 박정수의 이런 갭 투자, 수원 대기업 주변의 공장에 투자한다, 이런 것은 한물간 투자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을 했지만 자신만의 투자 원칙 중에서 미래의 가치,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다 투자를 해야지. 이미 영통이라든가 이런 삼성 공장은 오래전부터 생겨난 곳으로 이미 충분히 주택 공급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게 공급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무슨 증설이라든가 투자가 새로 일어나서 많은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이상 주택 수요는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투자 공식에 입각해서 대기업이 있는 공장 주변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상투적인 투자 관념을 갖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또 영통에 많이, 기흥에 많이 와 있어서 아마 다주택자들, 투자자들의 천국이 아마 수원, 기흥, 영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몰려있죠. 자, 우리 투기원이들은 거기에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거기에 실수요자가 있어야지 집값이 오르지, 투자자들만 모여있으면 그냥 폭탄 돌리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할 곳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시대 차익도 없고, 그 다음에 갭 투자, 갭 전세가율도 유지하면서 전세가 상승분도 맛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그리고 차기 그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결국은 박정수는 신규 회원들을 받아들여서 폭탄 돌리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수가 망할 것이냐 회원들이 망할 것이냐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한두 채가 아니고 한 5채, 10채 정도 사신 분들은 결국은 자금난에 시달려서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끝까지 등장하는 선대인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나름대로 3천만 원이면 인테리어를 뭐 제대로 해주고, 그리고 AS도 뭐 해주고, 이 컨설팅 포함되고, 등기부까지 안겨주고, 그런 차원에서 3천만 원이 비쌀까요? 한번 뭐, 사람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꼭 빨대 꽂아가지고 회원들한테 뭔가를 빨아대는 것인지, 뭐, 그런 것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이 뭐, 전세가 하락분에 대해서 자신의 돈으로 전세 보존을 해주고, 이렇게 대환 대출이죠. 그래서 거기도 또 이자를 5점 몇 %를 받았는데 그 방식이 또 나쁘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대 제대로 꼽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역전세 당한 입장에서는 돈을 은행에서 뭐 제3금융권, 4금융권까지 끌어서 돈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박정수가 돈 대주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박정수가 회원비도 내고 이렇게 돈 내고 여러 가지로 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자신의 돈으로 일단 막고 자신이 주장대로 뭐 어차피 단계적으로 계단 형식으로 전세가가 상승된다는 그런 주장을 듣고 회원으로 가입했으니까 나중에 전세가가 오르면 그때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착한 부자, 선한 부자 이런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을 텐데, 모든 돈 들어가는 것은 회원들한테 돈 다 받아내고 자기는 그다지 손해 안 보는 그런 사업 방식을 체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어차피 전세가가 하락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이상할 건 없어요. 근데 하락분에 대해서 자신이 대출을 해주고 또 이자를 받는 거 약간 좀 야비하다. 쪽쪽 빨아먹고 마른 돈을 좀
괜찮습니다. 뭐 이거 사업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회원들이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박종수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감을 했든지 아니면 공부가 미진해서 박종수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자기 수중에 등기 권리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이번 방송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